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바다안전 미리 보기 제주해양경찰서 강승호 순경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방송을 하고 해를 넘기고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우리 강승호 순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작년은 저한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는데, 네네. 파출소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계로 발령도 받고, 발령 후에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조금씩 즐기고 있는 라디오 방송 출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 계장님과 또 저에게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PD님, 작가님들, 그리고 MC님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한 해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좀 재밌게, 그쵸? 저희가 방송을 해 듣는 분들도 편하게 소식도 전해 듣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혹시 그 해양경찰서 동료분들도 방송 듣고 좀 무슨 얘기들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동기분들이 얘기를 네네. 좀 많이 해주는데요. 음. 생각보다는 잘한다고 어,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격려 속에 2025년도에도 우리 강승호 순경 방송 재밌게 잘해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바다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첫 소식 해양경찰 첫 소식은 어떤 소식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날씨가 좀 많이 건조했었는데요. 이때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화재 사고가 5일 동안 총 3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작년 12월 13일은 한림항에서, 14일에는 제주항에서, 그리고 17일에는 성산항에서 정박해 있는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이 3건 전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원실이 전소되는 등 선박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전부 콘센트 및 전열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그 전열기 같은 걸그 선박 내에서 쓰면서 사용하면서 이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선 화재 예방 방법 이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고들이 전기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되는 만큼 전기 화재 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코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문어발식 코드를 사용을 자제를 해주시고 또 배전반이나 축전지 등 접속 단자는 풀리지 않도록 잘 조여서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전열기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전열기를 꽂는 콘센트 부분에 노후된 전선을 점검을 해서 수리 및 교체를 해주시고 또 선체 동요를 대비해서 난방 용품의 경우는 고정을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네. 또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난방기를 사용을 해주시면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육상에서도 이제 추운 겨울 보내고 있지만 사실 바다에서 해상에서 이제 조업하실 때는 그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난방용품 사용 안 하실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어선 화재 예방법들 잘 이렇게 숙지해 두셨다가 안전하게 겨울철에도 조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가 됐나요? 네, 다음 소식은 12월 30일에 있었던 사고 소식인데요. 네네. 12월 30일 오전 9시 58분경에 한림항 내에서 어선 한 척이 암초에 배가 자초가 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 한림파출소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선 내에는 총 4명이 탑승 중이었고 한림조선소에 상가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암초에 배가 좌초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유관상, 선박의 기울기 등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였고 인명피해도 없었고 해양 오염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그 진행이 됐나요? 그 이후는 저희 구조팀이 입수를 해서 배 바닥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좌우연 선미 부분에 약 1m가량 좌초가 되어 있었고 이초시 위험한 장애물은 따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선 한 척을 섭외를 해서 줄을 연결하여 안전하게 이초에 성공하였고 이초 후에 방파제 암벽에 계류를 해서 저희 해경이 그 어선에 등선을 해서 선내 침수가 있는지나 파공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도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었는데, 자, 이렇게 한림항을 자주 출입하는 선박이라면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림항으로 자주 출입항하시는 선주 선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림조선소 인근은 암초가 있는 구역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조선소 상가를 하실 때나 그쪽을 이동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항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 뭐 지금 소개해 주신 사고 외에도 비슷한 사고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네, 작년에 제주도 전체를 봤을 때 좌초 사고가 총 19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체 사고의 5%에 육박하는 좌초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이 선장님들께서는 수심이 낮은 구역을 항해하실 때에는 GPS 플로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또 수심이 낮은 해역을 미리 출항 전에 미리 꼭 음,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네. 만조 간조 시간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항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물 위로 보이는 그것과 또 물속 암초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뭐 GPS 플로터를 확인하시는 건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순간 너무 자주 다니는 바닷길이어서 조금, 그쵸? 네, 쉽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최근에 충돌 사고도 좀 자주 발생을 어,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사례로 11월 11일 오전 9시 48분경 서귀포항 등대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잠수선 빠지선이 충돌을 한 사고가 있었고요. 네. 11월 16일 오후 1시 35분경 구자읍 행원포구 앞 해상, 그리고 12월 11일 저녁 8시경 마라도 남쪽 61km 해상, 그리고 12월 30일 오전 6시 45분경 추자도 남쪽 18km 해상에도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1월, 12월만 해도 총 4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충돌 사고가 운항 부주의에 의한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선장님들께서는 항해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상에서 충돌 사고도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충돌 사고가 전체적으로 총 몇 건 정도 있었나요? 네, 작년 충돌 사고는 제주도 전체 총 22건이 있었고요. 네. 어, 다행히 이 22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예, 다행이군요. 충돌 네. 사고는 매우 위험하거든요. 음, 특히 해상에서의 충돌 사고는 배의 보건성을 상실하여서 전복이 되거나 또 파공이 발생해서 침수가 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사고입니다. 네네. 그래서 항해 시에 꼭 주변 선박을 확인을 해주시고 통신망을 이용한 교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우회하는 그런 항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사고 이런 건수가 있었지만 2025년에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운항하는 선박에서는 이런 부분들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소식 준비가 됐나요? 네, 마지막 소식은 수상레저 안전법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2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음, 수상레저 안전법 27조, 28조에는 주치 중 조종 금지, 네. 그리고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법이 동력 수상 레저 기구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즉 카약, 카누,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등과 같은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이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음, 이 동력 수상 레저 기구뿐만이 아닌 네네.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도 음,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시면 네. 처벌이 되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이 강화가 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네.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도 조종하지 않도록 음,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법 개정이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음, 수상레저 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부분으로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그 법규가 이제는 무동력, 그러니까 뭐 카누, 요즘 뭐 카약, 윈드서핑, 뭐 카이트보드 이런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사용할 때도 처벌 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속 기준이나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음주 단속 기준은 음. 다른 어선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준과 같은 네. 0.03%입니다. 어, 처벌 수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꼭 인지를 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 해경은 국민과 관련된 이런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서 네.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계속 고쳐나갈 예정이거든요. 네,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 잘 인지하셔가지고 더욱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사실 음주운전 안 되고, 그리고 전동 킥보드, 뭐 PM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전동 킥보드 타실 때도 음주 상태에서는 이제 운행하시면 안 되듯이, 바다에서도 뭐 선박을 운항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이 레저기구를 즐기시는 분들도 술을 한 잔 정도라도 드시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네요. 왜냐면 네, 맞습니다. 0.03%가요. 제가 아는 그 한국 도로교통공단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술잔을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수치래요. 네, 0.03%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래서 절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드셨다면 절대 하지 마시고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즐기시는 게 가장 재밌고 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 오늘 강수보 순경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2025년에도 네, 해경에 계신 모든 분들, 네, 바다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 시간에 만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다 안전 미리 보기 네, 제주해양경찰서 강승호 순경과 네,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